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후보지는 월등면 송치리로 순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입지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벌초 대행이 증가 추세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광양만 일대에서 전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풍어는 아니지만 전어 어획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아 어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관련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산단 내 직장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부터 오늘까지 여수 산단의 한 기업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오늘 순천 확진자 중 3명은 중학교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오늘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수 2명, 순천 4명, 광양 1명으로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청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던 장초등학교 고 황준혁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 방안을 모색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은 고 황준혁 선생님은 한 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3일 숨졌습니다. 어제 사업주들이 서류상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동료의 사고로 인해 산재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은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남 씨는 매년 1월이 되면 간헐적인 흉통에 시달립니다. 지난 2013년 2월 7일 함께 일하던 동료 A씨가 앞차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작된 증상입니다. 1월 말이 되잖아요. 가슴이 쪼여가 아파요. 2월 달 되면은 막 답답해서 막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그래요. 아, 왔구나. 돌아가신 그날이 왔구나. 길이 왔구나. 청소차 내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던 A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지를 않고 있어서 눈을 감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감겨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마사지해서 감겨주시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을 해요. 전형적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지만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전국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2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11만 3천여 건이 산재 인정을 받아 9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크게 달랐습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았지만 질병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의 경우 37%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암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60%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70%대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대부분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랑 해당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특히 업무상 질병 유형 중에서도 PTSD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0.0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상 처리를 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치료비 얼마 줄게 이걸로 마무리하자라고 공상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포기하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산업재해에 내몰린 노동자들. 법의 보호막이 너무 얕은 탓에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길로 또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처리 시설 최적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클린업 환경센터 4개 후보지 가운데 월등면 송치를 1순위로 선정하고 서면 구산과 건천, 주안면 구산이 등을 후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최적 후보지 입지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입지 결정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왕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물색해 왔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전액 보상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가 섬진강댐 계획 홍수위가 197.7m로 홍수기 제한 수위와 1.2m 차이에 그치는 등 댐 운영 미흡과 댐 하천 통합 관리 실패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 통합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와 지방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등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해주는 벌초 대행 문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벌초 대행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 봉분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림조합 회원들로 구성된 영림단이 일사불란하게 봉분마다 웃자람포를 베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영림단 한 개반이 추석을 앞두고 하루 평균 40-50기의 봉분 벌초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40개 정도, 평균 잡아 한 40개 정도 하고요. 이제 힘든 건 이제 벌이 좀 무섭고, 그리고 더위,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힘들고요. 해남군의 경우 벌초 대행 접수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9년 700여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2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 산림조합은 가족이 없는 출향인들에게 벌초 대행 가격을 50%가량 할인해주면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분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은 기술자들이므로 산림조합에 하는 게 사고나 그다음에 경비 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작업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만 일대에서는 요즘 가을을 대표하는 어종인 전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전어 어획량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은 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550리 물길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곳 전남 광양만. 이른 새벽부터 어민들의 힘찬 그물질이 계속됩니다.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그물에 잇따라 잡혀 올라옵니다. 광양만 일원에서는 요즘 가을 전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선 한 척당 하루 전어 어획량은 평균 20에서 30kg, 평년 수준을 웃도는 어획량입니다. 올해 광양만 일원에서 어획되는 전어는 3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도매가가 지금 9,000원요. 도매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고기를 이제 전어를 잡으면 안 잡혀서 그렇지 판매는 잘 돼요. 광양 망덕 전어는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해역인 기수역의 빠른 물살 속에서 서식하면서 운동량이 많아 탄탄한 육질과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 전어가
육질이 좋고 살이 쪄가지고 한번 고기 잡는 거 봤지만은 고기가 뭐 6, 7마리가 1kg 되니까 그렇게 고기가 품질이 좋습니다. 기름지고 맛이 좋아 값을 따지지 않고 산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전어. 남해안 전어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참맛을 선사하며 바다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이번 대선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문화콘텐츠 박람회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기술로 꼽히는 메타버스가 선보여지고 관람객들은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와 백댄서들이 가상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도 속속 무대 아래에 모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가수와 팬들이 비대면 상태에서 음악으로 교감합니다.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문화 활동이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기술로 인한 변화입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것들이 여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보면서 되게 저희 생활이랑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상 공간에서 현실의 가수가 공연을 했다면 이번엔 현실 공간에 가상 사물이 옮겨집니다. 메타버스 장비를 쓰자 눈앞에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가상의 사물인 지구를 내 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옮길 수 있습니다. 안경에 문자 메시지가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 정보를 준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에는 다양한 국적의 340여 개 업체들의 최신 문화 콘텐츠가 소개됩니다. 특히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가상 미술관 방문, 가상 유명인 등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이 선보여졌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시회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현장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의 지금과 미래를 보여주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시 도심 통과 구간을 지중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시는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에 따른 시 도심 통과 4km 구간에서의 소음과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사천에서 인제 건널목까지 3km 구간에 대한 지중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순천역을 옮겨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번 안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등량도를 지역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늘 등량도 주민들과 함께한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등량도는 삼시세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섬으로 군은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해당 섬이 고흥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노후화된 오천산단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오천산업단지 18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도로 신설과 확장, 주차장 확보,
공원과 녹지 조성이 포함된 5천 산단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9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기반 시설 계획 등 재생 사업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당초 지자체가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도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국제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달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위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200명입니다.